안녕하세요. 네, 법선생 TV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사편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실 허영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1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2편, 3편을 이제 스킵하고 4편으로 바로 왔습니다. 예. 이유가 있나요?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매 회마다 재밌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사건이 상속이다 보니 네. 저희 업무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또 재밌는 사건이기도 해서 4편 바로 좀 리뷰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4편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우영우 변호사의 친구 동그라미 네. 씨라고 있었죠. 동투덕, 그투덕, 라미. 예, 그 동그라미 씨가 본인의 아버지의 이제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그 친구 우영우 변호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동그라미 씨의 아버지가 동동삼 씨. 아, 네, 동시더라고요. 네, 동시더라고요. 그 동동삼 씨가 그 강화도에서 그 아버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씨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네. 그 땅에 이제 토지 보상이 나오면서 무려 100억이라는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화도가 아닌 뭐 서울에 살고 있는 첫째 형과 둘째 형, 삼형제인가 봅니다. 네. 동동 1과 동동 2씨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두 분이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너 혼자 가지라고 아버지가 준 거는 아니지라고 이제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동동삼 씨가 상당히 순진하다 보니 네. 그 형들이 그 100억에 대해서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이제 나눠 가지자. 네. 그것도 5대 3대 2로 나눠 가지자. 5대 3대 2요? 어디서 나오는 숫자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 상에는 본인들이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결과 장남이 더 상속분이 많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뭐 몇 가지 쟁점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 그 장남이 5대 3대 2로 하자고 했던 거지. 변호사님께서 이게 네. 근거 없는 숫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전에는 저희 장남이 조금 더 상속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는 2022년이고 네. 요즘 이제 오는 사건들은 거의 뭐 해당되는 사건들이 없지만 네. 요즘은 다 그 상속분이라는 게 뭐 배우자 50% 가산한 1.5 빼고 나머지 형제들끼리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1대 1대 1로 당연히 알고 계신데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 들어오시는 게 장남이 더 받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 민법이 1대 1대 1로 이렇게 상속인들과 균등 상속으로 정해지게 된 것은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되는 거고요. 그 이전 민법에서는 장남에게 실제로 50% 가산한 1.5 그리고 모든 장남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호주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호주를 상속한 장남에게는 50%를 가산한 게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처럼 5대 3대 2로 되는 그런 법률은 없었죠. 이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법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문제된 법률 관계가 문제된 시점이 아니라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91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1대 1대 1이고요.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면은 호주 상속한 장남이 50% 가산한 1.5를 받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드라마를 보시고 혹시 그럼 유류분이랑 관련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동동삼 씨는 본인 명의로 그 땅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유류분이라는 거는 그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거나 아니면은 유언으로 그 유증한 재산이 되는데 사전에 이게 이제 그 드라마상 그 중간 과정은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동동삼 씨가 사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이미 그로부터 벌써 2000년대에 돌아가셨다고 나오더라고요. 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사전 증여가 아니라 유증으로 재산을 받고 동동삼 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유류분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안은 상속재산 분할도 아니고 유류분의 사안도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순진한 동동 3씨가 동동 1, 동동 2에게 속아서 이제 본인의 재산을 증여한 거예요. 그렇죠. 토지 보상금이 이제 아마 동동삼 씨 단독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100억이 동동삼 씨한테 나왔고, 그 토지 보상금을 100억 정도 되니까 5대 3대 2, 즉 장남이 50억, 네. 차남이 30억, 그다음에 그 막내인 동동삼 씨가 20억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100억을 받게 된 다음에 그에 따른 세금, 네. 세금이 한 22억 6천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동동삼 씨 입장에서는 20억을 받고 22억 6천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회계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게 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사기 아닌가요? 드라마를 보고 전지적 관점에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입니다. 네. 네, 사기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있죠. 그 계약서라는 건 저희가 보통 이제 처분문서라고 저희들이 네. 많이 쓰고 있는데요. 처분문서는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어떤 법률적인 문서로 작성하고 거기에 본인이 날인하거나 서명하거나 지장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성립되는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하고, 이 처분문서의 효력이 대단한 것이 자기가 속아서 했든 뭐라고 했든 1차적으로는 거기에 적힌 글자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무효사유나 취소사유를 주장해서 그 효력을 취소시켜서 무효시켜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이제 파트너 변호사인 정명석 변호사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예, 저희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뢰인분들 중에. 네. 좀 안타깝죠. 이제 네. 모르고 이게 도장을 찍고 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무효화시킬 방법을 저희도 찾아보지만 많지가 않죠. 처분문서라는 게 꼭 이런 증여 계약서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 그 다음에 합의서, 그 다음에 또 뭐 각서라든지 뭐 약정서, 그 문서의 제목과 관련 없이 네. 그에 해당되는 게 처분문서라면은 거기에 사인하셨다면 그걸 무효화시키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우정호 변호사가 네. 이게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를 주장을 합니다. 네. 과연 그게 먹히는 주장일까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를 보신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 속였다는 형제들이 거. 속였다는 네. 걸 다 보고 있고, 하지만은 이걸 판단하는 실제에서 이걸 판단하는 분들은 이제 법원의 판사님들이신데 네. 판사님들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음.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문서에 내가 도장을 찍은 건 맞지만 형들이 속여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속분이 5대 3대 2다. 뭐 원래는 네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나눠 가지라고 했지 않느냐. 네. 거기에는 좀 사기적 성질도 있지만 좀 강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협박의 성질도 있죠. 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입증하려면은 판사한테 형들이 이렇게 속였다라는 증거를 내야 되는데 주장만 해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요. 그런 사기를 했다는 어떤 녹취록이라든지 뭐 문자, 뭐 어떤 유형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고, 당사자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동동삼 씨의 아내분,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씨의 어머니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이 증언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서증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유형의 증거물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증인이라는 네. 증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이제 인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인증도 분명히 증거 방법으로서 인정이 되지만, 그 증인이라는 거는 그 당사자가 법원에서 싸움을 할 때 원고와 피고 이외의 제3자는 다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배우자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이렇게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증인의 증명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사실상 당사자와 동일한 주체로 보고 증거력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드라마에서는 결국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장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점을 캐치를 해서 그 친구가 엿들었다는 걸 알고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네, 증언을 찾아가죠. 부탁하죠. 네. 사실상 그 친구가 증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기 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원 판사의 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그 입증을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근데 저도 참 안타까웠던 게 그 이장이 나와서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황상 아마 동동 1, 동동 2와 같이 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뒷돈을 받지 않았을까. 드라마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눈을 이제 서로 마주치더라고요. 네, 눈도 마주치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100% 그랬을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네, 저도 장면이었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그 처음에 찾아갈 때 그 얘기하는 걸 녹취를 했다면 아, 그렇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었는데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의뢰인 분들은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재판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래도 우영우 변호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네. 거기에서 나온 방법이 이제 김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그 증여 해제 법리를 네. 이용을 한 거죠. 네. 네, 증여의 해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증여자 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증여 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그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사례, 네. 그 증여자에 대한 어떤 배신 행위, 네. 증여자에 대한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아니 내가 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했는데 감히 수증자가 나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했어? 그런 수증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그런 걸 정해놨고 거기에서 차관을 해서 이제 동동삼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증여자와 증여자의 직계 비속에 대해서까지 네. 그 범죄 범죄행위가 행위가 포함이 되죠. 법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증여자인 동동삼 씨와 그 직계 비속인 동그라미 씨가 찾아가서 폭행을 유도하죠. 네, 그렇죠. 폭행을 유도해서 작전이 성공해서 결국은 그 법정에서 증여 해제를 주의적 청구로 바꾸고 아주 디테일하게 또 바꿉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디테일을 바꿔서 사건을 해결을 하고 결론적으로 결론도 판결까지 가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 둘에게 전부 다 100억을 다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세금 빼고 네. 3분의 1씩 갖는 걸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증여 해제 법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법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 사례에서 이렇게 판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캐치를 분명히 이제 법문에 있는 부분이고 그런 법리를 적용시키면서 스토리를 구성한 것 자체는 상당히 신선하고 또 저도 보면서 하면서 감탄을 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4편 증여의 해제에 대한 법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선생 TV였습니다.